예, 안녕하세요.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지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상속권 상실에 이어서 특별 수익에 대한 기업 공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수익에 대한 기업 공제는 사실 예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상속재산 분할 사건,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는 1008조의 1호 있었죠. 그리고 뭐 유류분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이 기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이거를 뭐 특별식으로 상속분의 성급인 특별식으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률적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한 거고, 이번에 명문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기여가 인정돼서 이 증여를 기여의 대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혼자 다 모셨다. 생활비를 줬고 간병을 했다. 1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런데 반대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얹혀서 한 거다. 부모님의 돈으로 생활한 거다. 뭐 그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기여. 여기서 이 기여는 전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데 하는 당연한 도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여는 재산적 기여와 비재산적 기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재산적 기여는 뭐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금전적인 거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살 때 내가 그 분양 대금을 대신 납부했다. 뭐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통 명의신탁 형태로 나타납니다. 뭐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자녀분이 그 부동산을 살 때 1가구 2주택 문제로 전부 다 부모님 명의로 매수를 한 경우입니다. 또는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님 명의로 이제 그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된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계산상 딱 나옵니다. 숫자. 보통 이런 건 이제 숫자로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럼 과거에는 그거를 기여로 인정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요번에 기여 제도가 이제 그 유류분에도 들어오면서 아마 예전보다는 많이 인정될 거로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인정되느냐, 돈 내가 준 게 있으면 다 인정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이라는 게 뭐 돈을 내가 넣었다는 게 증명되면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기 때문에 이게 어디를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문제되는 게 이 비재산적 기여입니다. 민법 규정에는, 개정된 민법 규정에는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장기간, 동거, 간병 등을 통해서 부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등은 동거, 간병 등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수시로 부모님을 돌보고 병원에 가실 때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뭐 외래 진료도 많이 갑니다. 내가 다 모시고 다니고 뭐 일주일에 보통 서너 번씩 방문해 가지고 반찬을 갖다가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꾸준히 생활비를 10년 이상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등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부양했을 때, 그때는 기여로 인정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장기간은 뭘 의미하느냐? 뭐,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내가 2, 3년 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통 이거는 뭐 10년, 10년 내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10년이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실무를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봤을 때 10년 정도는 돼야 뭐 장기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적 기여와 비재산적 기여가 합쳐졌을 때 또는 따로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인 간의 형평을 깰 정도. 그러니까 이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 뭔가 좀 아니지 않냐? 야,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데. 자, 이런 경우에는 기여를 공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여분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동상속의 형평을 깰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공제한다 그랬는데 내가 10억을 받았어. 이 10억이 다 공제되느냐? 또는 1억 받고 2억 받고 5억 받았어. 그럼 이거 다 공제되느냐? 아니면 요것만 공제되느냐? 아니면 요것만 공제되느냐? 도대체 어디까지가 상당 기간 동거 부양에 해당하고, 만약에 기여를 공제한다면 얼마만큼 공제해 줄 것이냐? 기준은 뭐냐? 사실상 기준은 없습니다. 왜?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감동의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 판결은 판사님이 합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 와, 이건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이러면 기여 인정됩니다. 야, 근데 이거는 좀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 뭐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고 뭐 다른 상속인에 비해서 혼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인정한다. 이거를 다 반환 대상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여 인정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인정할 거냐? 특별수익이 이만큼 있는데 얼마를 빼줄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공제를 얼마나 해줄 거냐 문제. 이것도 역시 판사님이 결정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감동이 됐다면 많이 빼줄 것이고, 감동이 됐지만 아주 많이가 아니라면 막 그만큼만 빼줍니다. 네, 이게 기여입니다. 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거는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니야. 맞습니다. 하나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개념을 잡는다는 것을 정리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나눠집니다. 뭐냐면 아까는 재산적 기여와 비재산적 기여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증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또 증여가 있습니다. 자, 보답이 기여가 여기에 있을 때 이거는 증여받고 나서 기여한 거고, 이거는 기여가 있고 나서 증여를 받은 겁니다. 이거를 나누자면 이거는 기여에 대한 조건부 증여,
내가 이걸 줄 테니 네가 앞으로 나의 남은 뭐 이거를 책임을 부담을 해라 뭐 하는 기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여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거. 민법 규정은 개정된 민법 규정을 그냥 직역으로 해석할 때는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 과연 반드시 해당이 안 되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여라는 게 여기서 딱 일어났다고 한 점을 콕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기여는 장기간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때로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둘로 다시 나눠서, 예? 요거를 일부는 기여에 대한 기대로 준 거고, 요거에 대한, 요 뒤에 거는 조건이고, 부담이고, 이렇게 증여를 요 둘로 쪼개서, 예, 볼 수는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증여가 있을 때 이것이 기여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요거에 대한 기여의 대가와 앞으로 향후 기대하는 기여의 대가로 준 것인지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하신다면 그 소송을 당했어. 근데 내가 기여를 주장을 해야 된다. 공제 주장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기여 이전에 받은 건지 아니면 기여 중간에 받은 건지 기여가 있고 나서 받은 건지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여를 잡을 것이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요거와 요거인 경우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이 타켓을 잡고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기여는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재산적 기여와 비재산적 기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여 전 증여와 기여 후 증여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공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님 재산이 100억입니다. 그 중에 내가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와 아버님 재산이 10억입니다. 근데 내가 9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틀립니다. 기여는, 그러니까 기여가 인정될 건지 안 됐는지는 내가 언제 증여를 받았는지, 내가 언제 기여를 했고,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증여를 받은 재산의 규모, 그리고 피상속인인 부모님의 전체 재산에서 내가 받은 비율, 그리고 내가 증여받은 재산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 받았을 때 어느 부분을 기여의 공제로 볼 것인지 여부, 또는 나만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상속인들도 받았을 때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받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떤 비율만큼 받았는지, 이게 모두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감안을 해서 내가 어떻게 소송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를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전에 유르분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징계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여에 대한 대가라면 그것을 상속분의 성급인 특별식으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보통 위르분 소송에서도 피고들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건 기여의 대가다. 내가 뭐 군대 갔다 오자마자 농사를 지고 동생들은 다 도해지로 나갔는데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평생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한 대가로 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식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건데 그렇게 막연히 주장해서는 사실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양과 간병을 했고 병원비 다 냈고 생활비 다 드렸다. 내가 인정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파트만 똑 떼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다른 상속인한테 증여한 게 있는지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 기여는 어떤 기여인지 증명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모든 사실관계를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돼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고 증여는 이 증여를 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했다.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단순한 질문으로 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여의 공제. 이 부분에 앞으로는 소송에 첨예하게 이제 대두될 쟁점으로 봅니다. 이거는 결론은 뭐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떤 종합, 각 개별적 사건의 특징.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다 틀리고 지구에 80억 명이 있지만 전부 성격과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모든 사건은 개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타켓을 잡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기여분을 인정받으셔야 될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번에 개정된 민법, 적어도 3월 중순 안에는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될 유류분의 특별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여의 대가라면 이거를 반환 대상을 할 수 없다는 그 민법 개정안의 기여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큰 이제 그 틀을 잡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여는 뭐 유류분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급식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서는 기여분의 항변을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거다. 인정되는 폭이 넓어질 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 이것이 첨예하게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상속재산 분할 사건의 기여 사례를 끌고 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사건에서 자녀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불합치라는 부분이 있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잘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에서 자녀가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보다는 이 특별식 공제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반복되는데 특별식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액 청구, 그 이제 마지막 주제인 가액 청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집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그러면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도 상속권 상실을 설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갔습니다. 너무 길어서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 그 가액 청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되느라 고생하셨습니다.